안녕하세요. 점성가 연주입니다. 이제 7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7월 1일 날 토성과 화성이 180도로 만나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별 탈 없이 잘 넘어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벤트가 좀 중요해요. 지금 토성하고 천왕성 90도랑 그 토성하고 화성 180도. 이 이벤트가 거의 6월 중순부터 일어나고 또 7월 초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이런 이벤트, 좀 큰 이벤트는 그 하루 동안 어떤 강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주 또는 길면 한 달 정도까지 영향을 좀 주는 어떠한 사건, 사고 또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그 올려드린 영상, 그 다음에 또 6월 중순경쯤에 올려드린 영상들을 잘 살펴보아서 그 이벤트를 좀 주의하면서 좀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또 하늘의 운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각 별자리별로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이벤트부터 보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 토성하고 화성이 180도로 만났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화성이 14도에 위치하면서 이 범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화성이 18도까지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죠. 토성하고 지금 거의 7도 오차로 180도에서 멀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나고 이제 멀어진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이번 주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달의 이동이 지금 황소자리 13도에 있는데 5일날 12일날에는 사자자리 7도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요 이 태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태양하고 만나는 순간이 있을 텐데요. 요런 거를 이제 합삭이라고 얘기해요. 이 만나기 바로 전을 금음달이라고 보고 이 만난 다음을 초성달이라고 보죠. 그래서 합삭이라는 거는 이 지구하고 태양하고 여기가 태양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달이 있으면 요렇게 되면은 보름인 거고 이 앞쪽에 있으면은 요렇게 되면은 이제 금음 합삭이라고 보통 얘기죠. 합삭인 겁니다. 요렇게 되면 보름이고 요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놓이는 그런 이벤트가 있겠죠. 정확히 일직선으로 요렇게 보름이나 또는 이 이 합삭 때 정확히 일직선으로 놓이면은 이제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약간 위아래로 오차는 있죠. 다리 위에 조금 있거나 아래 좀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보름이 좀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각도를 맺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가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거고 이번 주는 그 여파가 조금 진행이 되거나 또는 이 보름이 아니라 합삭 이벤트에 어떤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하늘의 모습, 달이 황소 13도에서 사자 7도로 이동하고 10일 날 이제 합삭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이 합삭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작이에요? 계자리의 어떤 영역에서의 어떤 이벤트가 시작되는 거죠. 또는 어떤 흐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계자리가 각 삶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양자리 보게 되면요. 양자리 입장에서 계자리 같은 경우는 네 번째 하우스죠. 그러면은 집이라던가 가정, 가족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슈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빨리 진행할게요. 그렇게까지 큰 이벤트는 없어서 저번 주 거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좋고요. 이번 주는 그냥 쑥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개자리 같은 경우가 지금 세 번째 집이죠. 형제, 이웃, 이동, 자동차, 여행 쪽에서의 어떤 이슈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입장에서는 그 개자리가 두 번째 집이죠. 그러면 재물의 어떤 변동, 소유물의
증가, 어떤 걸 구매하거나 뭐 이런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영역 안에서 내가 편안한 영역에서 머무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만약에 다이내믹한 어떤 상황이었으면은 이 다이내믹한 상황이 편안해지는 식으로 편안함의 시작 뭐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계자리는 자기 위치에 이제 자기 태양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1하우스인데 이걸 1하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1하우스는 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럼 나 자신의 어떤 기운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경쟁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운동이라던가 또는 나를 꾸미는 어떤 행위,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도전 뭐 이런 것들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리 입장에서는 이 계자리가 12번째 집이죠. 12번째 집 같은 경우는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기운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기운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서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뭘 시도하거나 이러라기보다는 좀 조용히 지내고, 또는 기존의 것들을 유지, 그러니까 활력이나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떨어지는 것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내가 이제 처리해야 되거나, 예상치 못한 것이 약간 귀찮을 수 있거나 번거로울 수 있거나 또는 피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나한테 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입장에서는 이 계자리가 11번째 집이고, 11번째 집은 사교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룹 활동이나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하고의 어떤 어울림, 그 다음에 어떤 혼자 뭘 하기보다는 같이 뭘 하게 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근데 이게 꼭 어떤 이해타산에 강하게 얽혀있는 그런 게 아니고 좀 서로 마음이 맞아서 또는 뜻이 맞아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던가 예를 들면, 또는 어떤 동아리나 어떤 그룹에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좀 색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일들의 이슈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천칭 입장에서는 10번째 집이죠. 10번째 집, 이거는 사회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일 많고 바쁠 수 있고요. 또는 일에 내가 되게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들, 또는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굉장히 이제 바쁘게 굴러가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들, 또는 대외적인 활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슈나 새로운 시작됨이나 활력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공적인 영역 또는 사회적인 영역 쪽에서의 에너지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드러난다라는 뜻이 있어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개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실이나 어떤 결과의 개념이기도 해요. 약간 마무리 단계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자했던 것이 있으면 투자 결과가 드러나고, 준비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걸 시작하게 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진행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갈자리 보도록 할게요. 정갈자리 입장에서는 이 계자리 같은 경우가 9번째 집이죠. 장기적인 방향을 위한 어떤 투자 또는 에너지 집중,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장기적인 삶에 있어서,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을 준비하거나 알아보거나 또는 시작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한 장거리 이동,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뭐 외국에 나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한 장거리 이동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노력. 그러니까 좀 그런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서적을 읽는다던가 강연이나 강의를 들어듣는다던가 이런 노력들 같은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을 위한다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어떤 결과를 위한 또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위한 그런 노력, 또는 나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의 어떤 시작 또는 활력이 돋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입장에서는 이 계자리 같은 경우가 8번째 집이죠. 그래서 위기의 어떤 상황들이 이제 눈앞에 닥치게 되는데, 그럼 나는 이제 이걸 피할 것인지, 이제 피하는 건 이제 그만두는 거죠. 아니면 뚫고 갈 것인지. 뚫고 가는 건 뭐죠? 고난을 견디면서 나의 힘으로 막 뚫고 가는 거죠. 이런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좀 힘든 선택 개념, 또는 뭐 요걸 선택하나 요걸 선택하나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뭐 그냥 뚫고 간다고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면서 어떤 역경이나 또는 압력이 매우 증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예를 들면 고3인데 뭐 수능을 쳐요. 근데 놀았어요. 수능 날짜가 다가와요. 그럼 선택해야죠. 뭐 계속 놀지, 아니면 벼락치기라도 공부를 할지. 만약에 뭐 선택을 안 하면 이제 계속 논다는 거지. 그럼 뭐 수능 날 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이게 막 압력이 막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계자리가 7번째 집이죠. 새로운 인연, 그 다음에 어떤 나와 밀접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시작되거나 이쪽에 에너지가 많이 쏠릴 수 있다. 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연인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공적으로 보면은 어떤 파트너나 어떤 경쟁자 또는 매매 대상자 뭐 이런 쪽인데, 이런 쪽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또는 관계 같은 것들이 시작되거나, 또는 기존에 있었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나 집중이 이런 영역으로 쏠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병자리 입장에서는 계자리가 6번째 집이죠. 6번째 집이라서 6번째 집도 약간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번잡스러웠던 것들이 이제 조금 멈추고 좀 차분해지고, 그 다음에 멀리 바라보기보다는 가까운 곳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뭐 어떤 건강이나 또는 반려동물이나 또는 뭐 내가 일하는 어떤 공간 또는 뭐 생활하는 어떤 공간들이 있죠. 이런 구석구석을 내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뭐 전구가 고장나서 전구를 간다던가, 가전 제품이 고장나서 가전 제품을 간다던가, 반려동물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간다던가, 또는 업무적으로 뭐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의 어떤 부분을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그런데 이제 뭐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짜잘짜잘한 어떤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그런 거에 더 집중하게 되는 어떤 그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보도록 할게요. 네,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자리가 이제 5번째 집이죠. 5번째 집은 유흥과 어떤 즐거움에 관한 어떤 집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리고 내 활력이 좀 좋아져요. 강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이나 5번째 집은, 나의 활력이 되게 강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집은 어떠한, 뭔가 용기를 내서 어떤 시도를 하거나 시작하는 그런 느낌인 거고, 이 5번째 집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집은 약간 부딪힘이라는 개념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5번째 집은 그런 부딪힘은 없고, 거의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더라도 쭉쭉 에너지가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즐겁고 뭔가 유쾌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유흥, 즐거움 또는 어떤 자녀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쪽의 이슈가 또는 취미생활 같은 것들,
내가 새로운 취미생활을 갖거나 또는 기존의 취미생활에 더 에너지를 쏟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쪽의 어떤 이슈가 되게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났는데요. 이유가 뭐 하늘의 이벤트가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번 주 영상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그 토성하고 화성적인 부분의 영역이 어떤 내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그러한 변화나 그러한 기운이 사건이나 이런 걸로 발현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면밀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럼 축하드립니다. 좋은 겁니다. 저도 저번 주에 뭐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없었어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네이탈 차트, 그러니까 제 차트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어떤 차트랑 그 저번 주에 사건이 그렇게까지 연동이 막 강하게 되지 않거든요. 이 연동이라는 개념을 점성학적 용어에서는 아스펙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 네이탈 차트의 행성과 저번 주에 어떤 트렌지 차트의 어떤 행성들이 특히 토성이나 화성의 그 180도의 각도가 맺는 그 도수가 있거든요. 그 도수가 제 네이탈 차트의 행성의 도수들하고 그렇게까지 연관성이 없습니다. 메이저 아스펙트든 마이너 아스펙트든 그렇게 맺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직접적 타격으로 잘 안 오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개인마다 그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되게 세게 치는 경우가 있고 약하게 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이제 개인 상담 받으셔야 되고요. 이번 주도 행복하게 지내시고 장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막 700명, 800명 이런 식으로 다시 확산 중이었는데 장마가 막 쏟아져서 오히려 저는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해요. 요즘에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나 또는 그 번화가에 갔을 때 그 번화가에 특히 저는 이제 압구정 쪽에 자주 가는데 압구정에 진짜 사람 많아요. 뭐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압구정은. 하여튼간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게 엄청 뭐 좋게 얘기하면 많이 회복됐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좀 많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장마로 오히려 약간 움츠러드는 게 코로나 확산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편안하게 집에서 부침개랑 뭐 막걸리 드시면서 좀 쉬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죠. 여유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별님들 행복하세요. 점성과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